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고성이시 역사 3가가 있다. 이거 제가 논문에 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임시 용어입니다. 썼습니다. 역사 3가. 고성이시 역사 3가. 누구냐? 고성이시는 참 명문거적이죠.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고성현 5 토성이 있는데 이시, 최씨, 박씨 뭐 등등 해서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바로 이 고성이시입니다. 명문거적이란 이야기죠. 바로 이 고성이시의 7세가 이존비라는 분입니다. 이 이존비는 고성이시 가문의 중흥조입니다. 세자 원빈과 지공고를 지내고 감찰대부를 지냈죠. 태백일사 고구려 봉기에 보면은 환단 정신과 고구려 환단 나라와 단군 조선가 그래서 고구려까지 쭉 내려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주 독립과 역사화를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부국 강병한 나라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모양입니까? 하고 왕한테 이렇게 아주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자 왕하고 경연 자리에서요. 바로 이처럼 이분이 환당 정신과 우리 고대세에 대해서 아주 씨앗을 뿌린 인물입니다. 사실 이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분이야말로 고성이시 역사상가의 우두머리로 고성이시에서 우리 역사는 씨앗을 뿌린 분으로 저는 뽑습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구세 이암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단군세기의 저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13세 이맥입니다. 조선 중종대 동지 동령 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태백일사가 어떻습니까? 태백일사가 환단국의 거의 양쪽으로 봐서는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단한 역사서 아닙니까? 바로 이 태백일사를 지었던 이맥. 제가 이분들을 고성이시 역사상가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이존비는 관료로서뿐만 아니라 역사의식에서도 그의 손자 이암의 사표가 되었고 이암은 또 그의 고손자 이맥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이분들을 고성이시 역사상가다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이맥의 아버지는 이지입니다. 이지는 세종의 사부이기도 하고 또 양녕대군 태종 시절에 그분의 세자 원문이죠. 세자의 사부, 세자 원문을 지낸 그분 이원, 자의전까지 지낸 분입니다. 이분과 전주 최씨 사이에 6남 4녀 중에 6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났죠. 늦게 6남으로 태어났던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조 3년에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행대호군과 성문은 참교를 지냈습니다. 또 하나 이분에 대해 주목할 것은 바로 이분은 정보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보가 누구냐? 바로 정몽주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지와 정씨 사이에 4남 2녀 중에 4남 또 막내입니다. 막내가 바로 이맥입니다. 근데 이맥은 태어나기도 기구하게 태어납니다. 조선 단종 3년, 조선 3년이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해는 세조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단종과 세조가 이렇게 교체하던 그때 출생합니다. 그 소용돌이 치는 정세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이맥의 비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맥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정씨를 잃었다. 이상하게 고생이시 그 족보를 보면은 말이죠. 이맥에 특히 성계된 족보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분들 태어나게 하면 부모들을 일찍이 잃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 꼭 일찍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맥의 형이 이륙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판서를 지낸 분입니다. 이조 판서를 지낸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비명을 씁니다. 할아버지 이원도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 이강이 사망하였다. 또 이맥의 아버지 이지가 태어날 때 아버지 이원이 유병해서 사망하였고 이제 이맥이 태어난 직후 어머니 정씨가 또 사망하였다. 이렇게 아주 출생 자체는 조금 명문거족이지만은 조금 비극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머리는 좋았죠. 그러나 20세가 되었던 해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근데 가거하고 인연이 멉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해서 멀다가 44세에 늦게 이렇게 문과에 합격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문과에 합격하던 이 해는 무오사가 일어나는 해입니다. 무오사가 어떤 사화입니까? 사초가 발단이 돼가지고 조선사의 4대 사화 가운데 첫 번째 사화이고 연산군 대에 일어난 두 번째 사화 가운데 먼저 일어난 사화로서 김일손 등 신진사류가 유재강 등 훈구파들한테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그럴 때 새로 이 문과에 이렇게 합격했으니까 이맥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이분이 신진사류일까요? 훈구파일까요?
어정쩡한 문턱의 인물입니다. 문턱의 인간.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바로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만이 바로 이 사람만이 왜 태백이서를 썼는지 왜 그렇게 태백을 쓸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고민해 봅니다. 근데 간직에 나아간 지 1년 만에 계모 남씨가 사망한데 이 계모는 계모지만 친어머니처럼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또 1년 만에 또 이렇게 사직을 하고 또 가서 또 심혈을 삽니다. 그러다가 간직에 복직을 하지요. 복직을 해가지고 쭉 승진을 해가지고 춘추관 편수관을 지냅니다. 춘추관 편수관이 뭡니까? 사관입니다. 역사하고 가까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벼슬살이도 역사하고 늘 가까이 있는 인물이죠. 그러다가 다시 또 연산군 9년에 대관에 이릅니다. 대관이면 뭐 우리 잘 알 겁니다. 아마 드라마도 역사 들어보면 대관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정치의 시비에 대해서 언론 활동하고 백관을 귀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등등등등 이런 것이 대관의 일이다 보니까 특히 이 대관의 역할이 이런 역할인데 이때의 왕이 성군이라면은 대관도 순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왕이 누굽니까? 연산군. 조선의 역대왕 가운데 최대의 풍운하이고 폭군으로 평가받는 연산군이 대관이라는 것은 연산군 대의 대관이라는 것이 임역으로 봐서는 좀 불행한 관료생활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해 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입 바른 소리만 하다가 이게 또 하필이면 연산군이 총애하는 그 유명한 장록수를 건드립니다. 장록수가 사제를 크게 짓는 것을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계속 간장을 합니다. 또 한두 번 간장하면 되는데 이분은 막 성질이 아주 대쪽 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간장을 하니까 결국은 연산군한테 노함을 받아가지고 동료들과 같이 유배를 당합니다. 그것이 충청도 계산이죠. 계산에 유배를 당하면서도 또 중간중간에 불러옵니다. 2차례나 불러와가지고 또 태형을 당합니다. 태형이 얼마나 지옥적입니까? 선비들한테. 사마천 사기를 쓰면서 사기를 쓴 사마천이 당했던 형이 구형 아닙니까? 그렇게 구형을 당하면서도 그분은 계속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기를 남겼듯이 이 유배지에서 끌려와 가지고는 태형을 2번씩이나 당했던 이맥은 결국은 태백에서를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종이 이제 반정이 일어나고요. 이맥은 다시 복귀해 가지고 쭉 또 이렇게 의사도 되기도 하고 사무 장령을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살이가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워낙 이분이 대쪽이고 하다 보니까 입 바른 소리 잘하고 또 해왔던 것이 관료 생활로 해왔던 것이 사관, 대관 이런 일 지내다 보니까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사관에 마침내 오르게 되는데 정삼품 대사관에 오르게 되는데요. 3번이나 왕이 임명을 하는데 대관들이 반대를 합니다. 임명만 하면 반대를 하고 임명만 하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반대 장소로 이렇게 임명을 처리하고 이렇게 3번씩이나 반대를 당하는 그렇게 참 관료인으로서는 역경의 어떤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중종 7년에는 마침내 돌령부 도정에 임명되고 또 호조참의도 지내고 중종 20년에 종이품 동지 돌령구사로 임명합니다. 말이 종이품이니까 재상급인데요. 여기서도 사헌부도 반대하고 해가지고 말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왕이 끝까지 한데 이것은 아주 왕실 종친들 관리하는 아주 한직입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70대 나이 늙어서까지 하다가 이렇게 간직에서 이렇게 사망하신 걸 보면은 그 인물도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 그릇도 남달리 크고요. 그 숱한 그런 고비고비 그렇게 주위의 대관들의 탄핵을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벼슬로 끝난 거 보면은 정말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신념과 그런 것은 매우 탁월했던 그런 인물 같습니다. 이맥에 대한 당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맥은 중종 15년 8월 19일 날 조광에서 오갔던 발언을 봅니다. 그 당시에 난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맥은 이맥이 이제 잘못된 것을 저는 모르지만 그 본심이 치우치거나 고듬으로 그런 줄 알면은 하지 않지만 그런 줄 깨달지 못하면은 전혀 고르지 않고 하니 굉장히 편벽되고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대의 평가입니다. 근데 비명에 대해서 비명에 보면은 이명의 비명의 지은이가 형조판사 자의정을 지낸 성세창이 쓴 건데요. 이분이 보면 또 이게 이명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합니다. 공은 천성이 간이하고
곧아서 외부로 꾸미질 않았다. 종척이 조정에 가득하였으나 똑같이 일가로 보았으며 정성으로 사람을 다하여 거스른 적이 없었다. 이웃 사람들에게 모두 환심을 얻었다. 좀 다르죠. 여러 번 옥사를 판결하는 가능이 되었으나 마음이 공평하고 지식이 명철하여 막힘없이 분석하였는데 모두 예상을 뛰어넘었으로 칭송이 자자했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평가입니다. 평가가 극과 극이죠. 평가가 극과 극인 이런 것은 우리 행가는 우리 이제 역사 강국분들이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가 임액에 대한 또 태백일체에 대해서 우리 사계 권위자들의 평가는 어떠냐? 한번 보시죠. 한남국의 역주자 앙영전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임액에 대해서 한민족 신교문의 지대성자다. 그리고 임액이 쓴 태백일사는 9,000년 동방 한민족사의 불멸의 혁명을 펼친 8건의 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해제를 보면은 여러분 해제 한번 펴보십시오. 임액은 9,000년 한민족사의 왜곡 날조된 국통맥을 확고히 바로 세운 불멸의 공덕을 세웠다. 그는 신교 문화의 원년인 천부경과 삼일신구의 정통한 역사학자였다. 호는 호 일십당은 천부경의 일적식거에서 따온 것으로 우주의 본체인 일과 십의 정신에 간통하였음을 나타낸다. 태백일사를 지은 임액은 한민족 신교 삼신문화의 원형 역사관의 화신인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가 임액, 그는 같습니다. 같지만 사도 태백일사는 어떨까요? 그가 태백일사 8건을 남김으로써 고성이시 가문에서 맹맥히 흘러온 역사의 혼을 활짝 꽃피웠다고 봅니다. 이존비가 씨앗을 뿌리고 이함이 줄기를 키워온 고성시 가문의 역사의 큰 나무는 임액에 이르러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여기서는 꽃이 피는 정도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열매는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계시는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맺으시길 어떨까요? 그렇게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임액묘역, 따끈따끈한 임액묘역 하면 또 다시 한번 해보시죠. 여기가 임액의 묘역의 입구에 있는 임액의 비입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이제 쭉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임액의 묘역이니까 임액과 그 후손들의 묘가 있습니다. 쭉 있는데 맨 위에 이렇게 임액의 묘가 이렇게 멋지게 써 있습니다. 임액의 묘비고 임액을 지키는 문인석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여기 이제 뒤에서 쭉 오는 저 안산입니다. 아무튼 멋집니다. 이거 아주 이 안산과 저 주산들이 아주 상겹을 이루는 아주 멋진 자리에 잡아 있습니다. 역시 공덕을 그렇게 높이 쌓으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 묻혀 계신 것 같습니다.